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네. 이제 온나 건축, 온나 건축사, 하하 건축, 빈땅, 빈땅 건축.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를 지금 각자 통에 쪽지로 질문지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기 있는 거를 다 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뽑아서 한 세네 개 정도만 음. 오늘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거는 언제? 건축사 세 분들 소개 직접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나중에 다시 찍을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연장자부터 하시는 게 좋죠. 좋습니다. 아니죠. 늙은 것도 억울하네. 네, 제가 생각하는 집은 이제 건축주의 그 생활을 잘 반영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할 때 건축주의 생활을 이제 면밀히 여쭤보고,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고, 아니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그걸 이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건축주가 나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나요? 조건이 크게 문제 없으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아니면 똑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더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또 어떻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협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근무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사무실에 있다가 2011년도부터 그 최정만 그 회장님 그 설계사무소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자림에 취직해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설계를 거기서 계속 하다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전임 사무국장님이 이제 퇴사를 하시면서 제가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6년 정도 이제 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오, 했었습니다. 사무국장이요? 예. 그래서 회장님을 보좌해가지고 이제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일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면서 연구 과제하고 그다음에 뭐 협회 인증 건물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보람됐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지금 설계하면서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패시브 건축을 설계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살면서 더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보면 뭐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쭉 지내면서 살면서 더 좋다고 하니까 그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유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을 해주셨겠네? 예. 맞습니다.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같이 선생님이셔가지고.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몇 개 받으셨어요, 건축사? 축상 한 5-6개 받고 오, 이게 건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고, 천재인데? 잘한다고 준다기보다는 저는 용감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걸 시도한 거에 좀 그 결과로 주는 예를 들면 상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거를 시도하셨어요? 제가 저거 한국 건축문화대상 받은 거는 미술관인데요. 네. 그 미술관은 제가 그냥 복도 이런 것도 다 외부 공간으로 다 풀어서, 원래는 복도가 있고 갤러리들이 있고 이런 한 건물인데 그걸 네 동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길을 가다가 갤러리를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상을 받았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정방형의 주택인데 거기에 마당이 거의 6-7개가 있거든요. 와, 네, 뭐 그런 시도들, 네, 그런 걸로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상이 있나요? 부상은 하나도 못 받아요. 진짜? 제가 좀 상을 받는 그 시기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경제가 같아요. 어려워서. 코로나 시기 네. 그때부터 해서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뭐야. 예. 백신이라도 좀.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 쪽지를 뽑아서 제가 네네 한번. 네. 한옥 설계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현대주택의 설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설계를 좀 이제 아시는 지인분 집이나 뭐 다실 같은 걸 설계하는 바람에 이제 한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옥을 이제 설계하면서 한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 약간 그 기둥에서 이제 약간 모듈로 하잖아요. 이제 모듈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한옥은 채로 가니까 그 채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들 되게 조그만 공간들을 어떻게 그 건물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잘 마당을 잘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옥이란 게 매우 작은 공간이라 그 화장실이 정말 무슨 600에 뭐 1200 뭐 이런 화장실도 많이 있었고 막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 대한 그거 많이 했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 작은 공간들이 정말 쓸모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한옥 같은 걸 이제 고치게 되면 거기 가서 침낭 들고 가서 자보고 거기에서 사람도 불러다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실험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축을 좀 배웠었습니다. 예. 생각하시는 한옥의 최대 큰 장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그 집의 유형이니까 아무래도 문화와 기후에 가장 적합한 집이긴 합니다. 공사비나 뭐 여러 가지 보존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 나무가 좀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원래 흙과 나무인데 한옥에 있으면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제 지어보고 이제 가서 이제 지인들이신 분이니까 가서 이제 며칠 자기도 하고 이제 비어 있을 때 가서 보면 거기 가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일해 보면 일이 안 돼요. 너무 편했어. 이게 되게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화책이나 보고 싶고 이렇게 놀고 싶고 약간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집인 것 같습니다. 쉬게 만들어 예, 주는 예, 예. 그런 게 한국 사람한테 그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DNA가. 네. 알겠습니다. 건축 설계 외에 외부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 외부 활동은 주로 이제 교육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 그 실무자 교육이라고 해서 뭐 5일, 그다음에 7일 일짜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파트를 맡아서 이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그 4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건축관 5년제거든요. 4학년을 대상으로 약간 실무와 접목해서 패시브 하우스, 저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경기도 건축사협회 그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건축위원회 활동하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돈이 되나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학교에 강의를 나간다고 해도 그 하루를 다 쓰게 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적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도 제가 학교에 강의 나갈 때 제 제자가 이제 그래요?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와서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친구가 제 발로 들어왔나요? 예. 불편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 설계 작업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돌발 질문이에요. 아,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을 많이 먹었다 이거 말고 네. 그러니까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작업하시다.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는 네네. 계획일 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설계가 좋게끔 하는 매력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시기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건축의 계획안을 생각할 때는 그게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2주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그때가 제일 힘들고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무원 상대할 때도 스트레스, 뭐 현장 가서 실제로 도면하고 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고 뭐 스트레스는 많은데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네요. 계획할 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저도 비슷한데 네. 제일 첫째는 이제 이게 설계를 뭐 건축 사무실이 하나만 갖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계속 이제 겹쳐가면서 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복불복인데 어떤 집이나 어떤 설계는 처음에 이제 개념이 잘 잡히는 때가 있어요. 되게 그래서 조금 중요한 건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은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디테일도 풀고 그래야 되지만 어떤 건 그게 잘 풀리면 처음에 좀 쉽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어렵지 않은 설계인데 계속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타나서 계속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몇 날 며칠 괴롭게 막 고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건축사 하면서 제일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건 역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네, 건축이라는 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공서도 가야 되고 저희 협력업체도 해야 되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해갖고 잘 풀어서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게 이제 끌고 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크나요? 아니면은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어오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다 설계자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어, 제일 큰 거는 역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계할 때 건축주랑 이야기할 때도 이제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뭐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도면이든 3D든 뭔가를 그걸 잘 이해를 시키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자기는 이게 크다, 작다 이렇게 다르니까 이제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어려웠습니다. 예, 긴장 많이 되네요, 생각보다. 누가 NG 제일 많이 냈죠? 그런가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질문지가 많은데 안에 다 못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제 소장님들 영상이 나갈 거니까 그때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직그룹 플러스 3 예. 건축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